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3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세차의 비밀 두 번째다. 네, 글쎄요. 앞 시간에 제가 유세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유는 바르사 보고 세차는 목성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 목성이 12개의 차 중에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결국 목성의 위치에 따라서 그 해의 간지가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해 1년을 뜻하고 또 순서라는 것이 아니라 목성의 자리, 목성의 위치를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세차, 모년, 모월, 모월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예전이 어느 것을 기준하는가 하면 글쎄 저는 일단 조선 초기 중기를 이렇게 일단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유하고 연호를 적는다. 연호. 조선 시대에는 중국의 연호가 되겠죠. 네, 어쨌든 그렇다. 그리고 세차, 모년, 모월, 모월 이렇게 나간다. 그런데 왜 조선 초중기에는 이렇게 나가다가 왜 나중에 유세차로 되었고 지금도 왜 유세차로 쓰고 있느냐, 연호를 왜 뺐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선 왕조실록을 직접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서 이제 유세차 그리고 세차 이런 걸 넣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인조실록 이전에 약 36번 정도, 인조실록 이전에 36번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유 들어가고 연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차, 모년, 모월, 모월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예를 들면 유, 순치 2년, 순치라는 것은 중국의 청나라 세조 때 연호다. 중국 청나라. 1644년에 1661년 순치인데 이 앞에 1636년에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것과 좀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 순치 2년이라는 연호가 들어가고 그리고 세차가 들어가고 얼유, 4월, 개축, 사 이렇게 나간다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인조실록 이전까지는 이렇게 다 돼 있었는데 왜 나중에는 이제 보면 유세차로 바로 됩니다.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여기서 연호가 빠진다. 그리고 읽으면서는 그때 어떻게 읽은지는 사실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읽는 것을 보면 유 이렇게 길게 좀 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차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연호가 빠지는 대신에 연호를 말하지 않고 길게 읽는다. 왜 그러냐? 그리고 이러한 표현 형태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효종실록 이후 약 30번에 나온다. 제가 저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나와 있는 조선왕조실록 한문판을 기준으로 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때 보면 효종실록 이후에는 그냥 유세차가 붙어 있습니다. 연호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유세차, 기해 5월, 초 4일 갑자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크게 나누어서 연호가 들어가 있는 유세차가 있고 연호가 빠져 있는 유세차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좀 궁금했었어요. 왜 변했을까? 그리고 소리도 어떻게 변했을까? 이 연호 다음에 세차를 붙일 때 물론 유라는 것은 짧은 소리예요. 이 유 자체가 유가 아니고 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신이다. 예, 유신 할 때도 유신이 아니고 유신이죠. 우리나라에도 유신이 있었고 일본도 유신이 있었습니다. 어째 짧은 소리인데 실제로 우리가 유세차라고 이렇게 연호 빠진 그것으로 쓸 때는 일반적으로 유 이렇게 길게 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차 이렇게 들어간다. 연호가 없어도 길게 읽는다. 예,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것을 제가 궁금하게 여기고 조선왕조실록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호가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인조실록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인조실록까지 있었는데 연호가 빠진 것은 이제 효종실록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호가 빠졌는데 그럼 여기 연호가 없는 거예요. 연호가 없을 때 길게 읽는 게 일반적으로 길게 읽지 않느냐.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은 중국의 연호를 생략했다. 아니 중국의 그 전 연호는 생략하지 않고 왜 이때부터 생략했느냐. 역시 조선시대 우리 유학하시던 할아버지들은 명나라만 진짜고 청나라는 이렇게 인정을 안 했다. 그래서 명의 연호는 다 들어갔어요. 명인 경우에는 이 연호가 다 들어갔는데 이게 보면 청나라 세조 때 연호는 딱 한 번 들어갔다는 것이죠. 조선 왕조실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조실록에 보면 순치 2년이라는 것은 이제 청나라 연호가 들어갔는데 이 이후에 나오는 실록에서는 이제 계속 청나라 연호가 되겠죠. 그래서 청나라 연호는 싫다. 그래서 연호를 뺐다는 것이죠. 빼면서 읽으니까 이렇게 이제 길게 읽는다는 것이죠. 이 빼면서 유, 순치 2년
또는 뭐 순치 예를 들어 20년이다. 뭐 그걸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유하면서 길게 빼면서 이걸 생략했다. 중국의 연어, 특히 청나라 연어는 쓰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자존적인 게 있을까요? 아니면 청을 이제 만주족 청을 이제 좀 무시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결국은 연어가 빠진 것은 중국의 연어를 생략했을 것이다. 그런데 보면 특이한 게 하나 나옵니다. 만리에 가면 한번 연어가 부활되는 게 나옵니다. 언제냐? 그 연어가 들어가서 세차 나오는 것은 고종실록입니다. 고종 때는 우리가 대한제국으로 이제 됐죠. 그래서 광무라든지 융희라든지 나중에 그런 연어가 나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광무 7년이라는 게 고종실록에 한번 나오는데 이때는 연어를 넣는다는 것이죠. 이 앞에는 연어 없이 유세차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연어가 들어갑니다. 유광무 7년 세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명헌태후의 애책문이다 해서 헌종의 이제 계비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애책문을 쓸 때, 축문을 쓸 때 만들었는 것이다. 나왔다. 그리고 다시 또 연어가 빠집니다. 순종실록 부록 17권에 보면, 이게 연어가 빠지고 그냥 유세차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일제시대가 되는 거라요. 그러면 그때는 이 당시는 일본의 대정시대야. 대정. 그러므로 옛날처럼 하기 위해서는 유대정 뭐 15년 세차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쓰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의 연어 빼버리고 일제시대 연어를 뺐다. 그러니까 중국 명나라 황제들의 연어는 썼고 우리 고종의 연어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만든 독자적으로 만든 연어였기 때문에 썼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연어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래서 결국은 길게 빼는 것은 연어 뺀 자리를 그냥 연어를 해야 되는 자리를 얼버무리고 넘어간 것이다. 그 우리 민족의 할아버지들의 일종의 자존심이랄까 뭐 그것이 좀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러면 지금은 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유와 세차를 띄워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서기 2021년 모년 5월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또 혹시 단기를 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유 단기 몇 년 세차 이렇게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세차로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년 5월 5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거 연도를 빼고 바로 유세차를 붙일 때 그러면 이게 유를 길게 할 것이냐 그냥 짧게 유세차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유세차 다음에 연도를 완전히 뺄 것이냐 아니면 연도를 넣고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글쎄요 집집마다 다를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문중에 따라서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와 세차가 붙었다 떨어졌다 지금은 대략 붙여서 산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용화 되는데 이렇게 계속 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연도는 분명히 서기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나라에서 정한 연도다. 우리나라에 지금 연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유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유세차라는 말을 볼 때 새와 차가 어떤 뜻이냐 그리고 연호 또는 연도를 넣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왜 유를 길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읽느냐 하는 것을 2시간 걸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자세히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설명하는데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좀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